이것이 오라클이다. 8장 테이블과 뷰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해왔죠. 그런데 이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개략적인 내용, 사실은 깊은 내용을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번 장을 통해서 이 테이블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헤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가상의 테이블인 뷰를 다뤄볼게요. 3장에서 가볍게 사용해봤지만 뷰는 테이블에 연계된 가상의 테이블이었죠. 이 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모든 자료가 필요하면 역시 카페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315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테이블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거고요. 테이블을 우리가 3장에서 SQL 디벨로퍼를 통해서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도 한번 SQL 디벨로퍼를 통해서 그래픽 화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SQL DB랑 똑같은 테이블 DB를 만들게요. 테이블 DB라고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만 바꾸고 동일한 테이블들을 만들어 볼게요. 자, 실습으로 같이 진행해 볼게요. 316페이지 실습 1번 같이 진행해 보죠. 교재 보면서 같이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얘랑 똑같은 걸 만들 건데요. 이름만 테이블 DB로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SQL 디벨로퍼의 그래픽 화면으로 만들어 보죠. 자, 먼저 사용자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사용자 시스템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시스템 권한이 필요하니까 얘를 열고요. 자, 워크시트가 열리면 되는데 안 열리면 그냥 열면 되죠. 새로 하나 워크시트 열고요. 자, 크리에이트 유저 만들죠. 크리에이트 유저 테이블 DB 유저를 만들면은 이 스키마도 만들어지니까요. 이 테이블 DB가 만들어집니다. 비밀번호 1, 2, 3, 4 하고요. 전에 몇 번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권한은 역시 커넥트 리소스 DB로 권한을 주죠. 자,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접속을 만들어야겠죠? 접속도 여러 번 만들었죠? 이제 닫고요. 얘를 닫고. 자, 새 접속 만들죠. 자, 로컬 테이블 DB를 할까요? 로컬 테이블 DB 하고요. 비밀번호 1, 2, 3, 4 하고 테스트 됐죠? 저장 접속 그래서 이제 테이블 DB에서 접속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얘는 접고요. 테이블 DB 확정할게요. 로컬 테이블 DB 확정해서 테이블부터 볼까요? 테이블에서 이번에는 GUI로 할 거니까요.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테이블 하면 새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자, 테이블은 여기 동일하게 할게요. 여기 유저 TBL로 했죠. 자, 그리고 각각의 열을 만들어야죠. 열은 우리가 똑같이 유저 아이디부터 할까요? 유저 아이디 우리 지난번 했었으니까요. 유저 아이디 얘는 차죠. 차 8이었나요? 8. 교재는 몇 페이지 보고 가시면 되냐? 318페이지 보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됐으면 플러스 유저네임인가요? 유저네임 얘는 소문자로 넣어줘요. 대문자로 바뀌죠. 얘는 엠바차2였죠. 엠바차2 크기는 10이었죠. 10 크기 됐고, 세 번째 출생연도인가요? 자, 버스 이어죠. 출생연도 버스 이어 얘는 뭘로 했죠? 얘는 넘버 4로 했네요. 넘버 4 얘네 세 개는 널 아니므로 일단 체크를 한꺼번에 해도 되니까요 하고 나머지 쭉 제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입력을 다 완료했네요. 입력을 다 완료했고요. 자, 여기서 PK로 지정하려면 여기를 클릭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원 테이블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연습 삼아서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 삭제할 때는요, 선택해서 X자 누르면 삭제가 돼요. 이거 아니죠. 이 선택해서 X자 누르면 열이 삭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열 차례를 바꾸려면 6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그냥 그대로 사용할게요. 되셨나요? 자, 됐으면 확인 눌러서 테이블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번에는 구매 테이블 만들게요. 똑같이
새 탭을해서 자 구매 탭을 만들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만들었죠. 만들었고 이제 구매 탭에는요 외래키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래키를 같이 지정해 볼게요. 오른쪽 위에 고급을 체크하세요. 고급 체크하고 왼쪽에 제약 조건 보이죠. 이제 제약 조건. 자 여기서 키를 추가할게요. 이게 플러스 누르시고요. 새 외래키 제약 조건 있죠. 얘를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자 스키마는 테이블 DB고 테이블이 우리가 어떤 테이블이죠? 유저 테이블. 유저 테이블에 있는 제약 조건은 유저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유저 테이블 PK 있죠? 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정하는데 유저 테이블의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있죠? 유저 아이디. 그러니까 우리 이 열의 유저 아이디와 유저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가 서로 PK, FK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되셨나요? 확인을 클릭할게요. 확인. 그러면 이제 이 그림대로 PK, FK 연결까지 완성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엔 유저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할게요. 데이터를요, 제가 이 세 건만 입력해 볼게요. 하나, 둘, 세 건만 입력할게요. 자, 유저 테이블에 클릭하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럼 얘가 뜨죠?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탭에 데이터. 그러면 데이터가 현재는 하나도 없죠? 그럼 추가하려면 여기 플러스 아이콘 보면 행 삽입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행을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자, 해줄까요? 더블 클릭하고 그래서 이승기죠. LSG 하고 이승기, 이름은 이승기고 출생연도는 1987, 주소는 서울, 전화번호 011에 1111 키는 182, 가입일은 슬래시로 하시면 돼요. 08/8/8 2008년 8월 8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 두 건 더 마저 입력할게요. 플러스 눌러서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세 건을 제가 입력을 완료했네요. 여러분도 세 건만 입력하세요. 이 세 개만 입력하시고 됐으면 이제 완료되면 커밋을 시켜야죠. 커밋은 이 버튼이죠. F11 눌러도 되고요. 커밋을 누르면 지금 입력한 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됐어요. 됐나요? 자, 이제 유저 테이블 탭을 닫을게요. 세 건 입력한 상태에서 닫고. 자, 이번에는 구매 테이블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구매 테이블의 첫 번째 열은 1년 번호로 넣기로 했죠. 그러면 시퀀스를 먼저 생성을 해야 돼요. 자, 시퀀스를 여기서 만들어 볼까요? 자, 시퀀스는 왼쪽에서 시퀀스가 있어요. 시퀀스 있죠? 아직 하나도 없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시퀀스. 자, 시퀀스 이름은 우리가 IDSEQ로 할까요? IDSEQ, IDSEQ, ID 시퀀스. 속성은 1 시작해서 1씩 증가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ID 시퀀스가 생성이 됐죠. 확인. 됐습니다. 이제 ID 시퀀스를 이용해서 1년 번호, 이거 있죠? 이 순번이죠. 이거 순번을 쭉 넣겠습니다. 자, 이번엔 구매 탭을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근데 이제 열 중에서 우리 아이디 넘버 있죠? 얘를 방금 만든 시퀀스 있죠? 걔랑 연결하려면 얘를 선택해서요. 편집할게요. 편집창 눌러서 자, 여기 아이디 넘 나오죠? 아이디 넘 예. 여기 약간 올려서요. 올려서 아이디열을 유형을 클릭하면 열 시퀀스 있죠. 시퀀스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시퀀스 이름은 트리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조금 더 늘려볼게요. 트리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시퀀스 스키마 됐고 시퀀스를 우리가 아까 만든 거 있죠. 클릭해서 IDSEQ 얘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은 열 시퀀스를 우리가 만든 걸로 한다. 트리거는 나중에 우리가 11장에서인가요? 거기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됐으면은 확인 클릭해서 적용하죠. 확인. 됐습니다. 자, 이번에 역시 여기도 데이터를 입력하죠. 데이터. 자, 플러스 버튼 눌러야죠. 플러스 버튼. 자, 여기서도 3개 행만 입력할게요. 그리고 아이디 넘은 비워놓으면 돼요. 시퀀스에서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자, 유저 아이디 똑같이 KBS네요. KBS 운동화네요. 운동화. 컬럼 이름은 분류량 없네요. 이 컬럼 1, 2 이거를 제가 이름을 안 줬네요. 아까 제가 조금 수정하고 다시 할게요. 자, 제가 수정하고 왔어요. 다시 입력할게요. 다시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얘는 비워놓고 유저 아이디부터 KBS 이거 3건 넣기로 했죠. 오른쪽에 3건. 자, 얘는 운동하고 분류 넣고 단가가 30이고 수량이 2개. 자, 하나 더. 역시 KBS네요. KBS가 얘가 노트북 샀네. 노트북을 샀고 분류는 전자고요. 1,000원이고 1,000원인지 만원인지 하고 1개. 자, 마지막 한 명 더 넣을게요. 그 다음에 JYP네요. JYP 모니터를 샀고요. 역시 전자고 가격은 200이고 한 대. 자, 이렇게 3개를 넣습니다. 됐죠? 자, 이제 입력한 것을 적용하려면 뭐죠? 커밋 시켜야죠. 커밋 누르면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해요. 자, 읽어볼게요. 한 개의 오류가 발생인데 can I insert null into 라인 1에 너를 안 된대요. 이 그룹 네임 이거 아까 제가 그걸로 바꿨나봐요. 잠시 제가 그거 난널로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널로 해야 되는데 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열에서요 편집 버튼이 있거든요. 편집 눌러서 자, 그룹 네임 널인데 널 아님이 체크 안 됐으니까 널을 허용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마 이거 시퀀스가 연결이 아까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아이디얼 여기에 시퀀스 아이디얼 이게 왜 안 됐죠? 다시 해볼게요. 열 시퀀스 IDSEQ 여기 아까 제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저장을 안 했는지 다시 할게요. IDSEQ 됐죠? 시퀀스 됐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들어가서 다시 편집해 보죠. 편집해서 예 아이디얼 됐죠? 돼 있네요. 다시 확인 누르고 다시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다시 날라갔네요. 다시 입력해. 이게 원래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오류가 나요. 제가 다시 넣어놓고요. 다시 커밋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다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커밋 시킬게요. 커밋 하면 이제 이 오류가 나야 돼요. 오류가 뭐냐면은 컨스트런트 키 오류가 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아까 3명 넣었죠. 이승기, 김범수, 김경호 넣었죠. 그런데 여기서 넣을 때 자 KBS가 누구죠? 김범수예요. 한번 2개는 들어갔는데 JYP가 누구죠? 입력을 안 했어요. 우리 3개밖에 안 돼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회원은 가입을 안 하고 물건을 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만 물건을 살 수 있게, 그래서 PK, FK 관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회원을 가입을 해야만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JYP 이게 입력이 안 되는 이유가 먼저 그 부모 테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회원 테이블 PK 쪽 테이블에 회원이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를 방지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죠. 먼저 이걸 가입시키든가 회원 가입을 먼저 하고 물건을 사든가 아니면 물건을 안 사든가. 제가 물건을 안 사볼게요. 선택해서 X자 누르면 삭제돼요. 이 행이 삭제되죠. 자, 빨간 행이 이제 삭제된다는 의미예요. 자, 커밋 시킬게요. 그러면 이제 2행은 잘 들어가죠.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누구에서요? 여기서 회원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먼저 쭉 다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원 그 물건을 사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이거 되게 불편해요. 저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거의 안 쓰죠.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요. 우리가 쿼리문, SQL문으로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입력하는 게 오히려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고 편리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SQL 디벨로퍼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알려드렸고 실제로는 우리가 SQL문, 쿼리문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교재 32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SQL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 이 구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create 테이블문인데요, 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돼서. 그래서 사실 옵션으로 따지면은 뭐 몇십 줄, 몇백 줄까지 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긴 것들을 우리 이것 생략한 거예요. 일부만 보인 거예요. 이 긴 것들을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익히면서 거기다 살을 붙여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테이블 만드는 건 이렇게 외우세요.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 그리고 열 이름, 데이터 형식. 더 필요하면 콤마에서 또 열 이름, 데이터 형식. 이렇게 계속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자, 우리 실습 2에서는요. 325페이지죠. 방금 했던 실습 1에서 했던 거를 완벽하게 동일하게 쿼리문으로 만드는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SQL문만 가지고 실제 테이블도 만들고 데이터도 입력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자, 얘는 닫고요. 이제 워크시트에서 하죠. 테이블 DB 선택해서 워크시트를 하나 열죠. 열고 테이블 DB, 그리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닫고. 자, 여기서 이제 쿼리문을 직접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테이블을 먼저 삭제할게요. 기존이 똑같으니까 드랍 테이블로 삭제합니다. 그리고 시퀀스죠. 시퀀스까지 3개 삭제할게요. 자, 삭제됐고요. 자, 테이블 먼저 만들죠. 우리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으로요. 테이블 이름하고 열 이름, 데이터 형식, 콤마, 열 이름, 데이터 형식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테이블 구조를 우리가 아이디, 이름, 출생연도, 주소, 국번, 전화번호, 키, 가입일 이렇게 해서 얘네를 드래그해서 테이블 만들어지죠. 자, 바이 테이블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아무것도 지정을 안 했어요. 뭐 널이라든가 낱널이라든가 이런 걸 지정을 전혀 안 했죠. 그래서 다음에 널과 낱널을 지정해서 다시 만들게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안 붙이면요 널인가 그럴 거예요. 널을 허용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권장사항은 낱널 널을 명확하게 써주는 걸 권장을 해요. 뭐 이거 타자를 더 많이 친다고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테이블 다시 삭제하죠. 테이블을 바이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을 다시 드랍 시키고,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다시 하되 이번엔 여기는 낱널인 건 우리 계획대로 한 거 있죠. 여기 아이디, 이름, 출생연도, 지역은 낱널이었죠. 얘네 두 개는 널이고 얘네도 낱널이었죠. 이렇게 쭉 지정을 하세요. 키도 널로 됐네요. 좋아요. 키도 널로 하죠. 널로 하고 나머지 다 널로 할게요. 이거는 우리 전에 설계했던 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거 낱널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뭐 그 설계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낱널 하든 널 하든 낱널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만 널로 제가 해놨습니다. 자, 실행할까요? 얘를 드래그해서 실행. 자, 잘 만들어졌죠? 얘도 마찬가지죠. 바이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널과 낱널을 지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번엔 기본키를 지정을 안 했네요. 그래서 이번엔 추가로 기본키까지 지정해서 만들게요. 얘도 낱널이었죠 아까. 자, 기본키까지 지정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드랍 시키고요. 기본키 지정해서 실행. 됐죠? 얘도 기본키 지정해서 실행. 기본키 지정한 건 뒤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붙여주면 얘가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본키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려고 해요. 우리 제약 조건 중에서 이 기본키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그때 하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했던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맨 뒤에 프라이머리 키를 써주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뭘 안 했죠? 우리가 바이 테이블, 구매 테이블에 포린 키 지정 안 했죠? 이게 P키까지 지정했는데 이 FK를 지정을 안 했네요. 그래서 바이 테이블에 드롭을 다시 시키고요. 바이 테이블만. 뭐 얘는 됐으니까요. 됐고, 바이 테이블 드롭 시키고, 바이 테이블에 포린 키 지정한 건요. 아까랑 똑같이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콤마를 붙이고요. 포린 키는 유저 아이디열이다. 이 열을 포린 키로 하겠다. 그런데 레퍼런스는 유저 테이블에, 아까 유저 테이블이죠. 유저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열, 유저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열. 얘를 레퍼런스로 하겠다. 이렇게 문법상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법을 사용하면 얘가 FK까지 지정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직 데이터만 안 넣었지, 회원 테이블과 구매 테이블을 아까 SQL 디벨로퍼의 그래픽 환경으로 만든 것과 동일하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를 입력해보죠. 똑같이 3건씩 입력해볼게요. 여기 3건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퀀스 먼저 만들어 놓을까요? 시퀀스 먼저 만들어 놓고 얘 용도로. 자, 이 데이터 3건 먼저 넣죠.
인서트 문으로 넣으면 되죠. 조금 늘려볼까요? 자, 인서트 문으로 인서트 인트 테이블 이름 밸류하고 이제 차례대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차례대로 이승기 1987 쭉 넣으면 되죠. 자, 얘를 드래그해서 3개 한꺼번에 넣죠. 3건 한꺼번에 넣죠. 어때요? 우리 아까 그래픽 환경 하는 것보다 더 편하지 않나요? 물론 제가 타자는 생략했지만 타자를 치더라도 훨씬 더 직관적이고 더 명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죠? 우리 KBS 3건 넣죠. 여기도 3건, 얘네 3건이죠. 하나씩 넣어보죠. 얘는 처음에 KBS 들어갔죠. 두 번째 또 KBS 노트북. 자, 세 번째 JYP 에러가 나겠죠. 그쵸? 오류난 이유는 알죠? 왜? 아직 회원 테이블에 안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얘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회원 테이블에 먼저 회원을 가입을 시키고 나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JYP부터 먼저 나머지 회원들 가입을 시킬게요. 이번엔 회원 가입을 인설트를 나머지 시키고요.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JYP부터 나머지 다 3행부터죠. 쭉 넣으면은 다 입력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완성됐죠? 이 그림이 완전 이게 테이블 DB죠. DB만 이 그림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SQL 디벨로퍼에서는 그래픽 환경과 지금 직접 SQL 모드로 하는 방법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SQL 디벨로퍼에서는 그래픽 환경은 안 쓸 거예요. 안 쓰시고 지금 이 환경 그러니까 SQL을 직접 입력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데이터도 입력하는 이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입력하는 게 완성됐으면 이제 잠깐 쉬셨다 하시죠.